그 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술 또는 이제 시험관 또는 인공수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다뤄보면서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관 시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는 이제 적응증에 대한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팔관 조영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선은 제일 강력한 적응증 하나는 이제 나팔관에 의한 이제 난임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나팔관이 막혀 있으면 정자 난자가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공 수정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시험관을 해서 바깥 난자를 채취를 하고 정자를 채취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궁 안에 이제 착상을 시켜야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팔관 양쪽이 막히신 분들은 무조건 시험관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굉장히 뭐 다양할 수 있고 적응증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나이가 좀 있어서 난소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려도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몇 번 시도해도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AMH 수치를 많이 보는데, 그 수치가 1 미만이거나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도 조금 시험관을 좀 고려해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시험관을 조금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사실은 시험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난임에 대한 원인이 굉장히 불명확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선은 자연임신 좀 시도해보고 배란 유도제도 써보고 또는 인공수정까지 해봤는데도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관으로, 왜냐면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거 시간이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라서 원인이 특별한 게 없더라도요, 시험관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착상 전 유전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이미 예전에 어떤 유전자에 의한 그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또는 첫째 아기나 이제 첫째, 둘째 아기가 뭔가 유전 질환이 있어서 이게 유전력이 강하게 이게 작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착상 전 유전 진단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임신을 해야 특별한 유전 질환 없이 태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앓고 있었던 샬코마르투스, 이것도 사실 강력한 그 유전 질환 중에 하나고 이미 밝혀져 있는 유전자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관 시술로 이제 착상 전 배아 진단이라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해당이 되신다면은 그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특별한 이제 문제 없는 임신을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시험관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해야 좀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이 된 이제 배아를 이제 착상을 시키는 건데, 정자는 사실 채취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시듯이 정자는 굉장히 배출이 쉬워요. 그래서 무정자증 또는 이제 정자의 뭔가 그 숫자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시지 않는 이상은 정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자연적인 배출로 이렇게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만 봐도 복강 내에, 난소 안에, 난포 안에, 그 안에 정말 미세하게 난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채취를 하려면은 마취, 수면 마취가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주사를 좀 맞아야 돼요. 이게 아시듯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배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사이클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한 달에 한 번 채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난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배란 유도제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요거는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사약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피하 주사로 맞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깨는 뭐 2-3개에서 한 뭐 10개, 뭐 20개, 뭐 몇 개 더 넘게까지도 이 난자가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난소가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뽀글뽀글하게 난포가 많이 키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채취를 날짜를 정해서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이제 수면 마취를 기본적으로 한 뒤에 이 질 쪽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난자를 좀 뽑아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미세하고 난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안에 그 난자가 그냥 뿅 있는 게 아니라 그 난포액이라고 해서 그 약간 물 같은 데 안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 같은 걸 흡수한 다음에 저희는 뽑아내서 실험실에 보내면 그걸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현미경을 보고 난자가 나왔습니다 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자를 채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가느다란 카테터 바늘 같은 걸로 여기를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처가 가겠죠. 상처가 가기도 하고 또는 너무 많이 키워져가지고 복수도 차고 붓고 막 이래가지고 배도 좀 많이 뻐근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시면은 배에 혈복강이라고 그래서 피도 고이고 배 안에 복수도 차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시술이기는 해요. 그래서 채취 과정이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관 아기 이식 후에 착상 시기에는 누워만 있어야 하나요? X입니다. 물론 이제 시술이니까 시술하고 나면은 조금 회복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짧게는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뭐 바로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흘러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임신 잘 되게 한다고 관계하시고 나서 물구나무에 서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사실 뭐 관계하시고 나서 물구나무를 서게 해진다든지 뭐 이러실 필요도 전혀 없고 뭐 이식을 하고 뭐 좀 안정을 취하고 이런 건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시험관 시술, 체외 수정, 뭐 신선 배아 이식이든 동결 배아 이식이든 또는 인공 수정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생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술이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임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자연임신 하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자가 안에 배출이 되면서 이제 난자랑 정자랑 만나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공수정은 똑같이 만나는데 대신에 그 난자 배출을 저희가 좀 도와준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하는 적응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유효한 정자의 개수가 너무 부족하면은 인공수정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냐면 정자를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요. 운동성이 좋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전 처치를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요. 정상적인 그냥 배란 날짜일 수도 있고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고 난 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배란이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배란을 시켜주는 주사를 맞은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자궁 내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만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임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팔관은 정상적인 기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팔관이 문제가 있다면 인공수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난자 자체도 채취를 하고 정자 자체도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바깥 시험관에서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신선 배아 이식 같은 경우는 바로 채취 배란이 되고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클에 바로 이식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동결 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클에는 우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사이클이나 또는 내가 이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타임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이제 동결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외 수정과 그다음에 그 인공수정은 굉장히 다른 시술이다. 인공수정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얘는 이제 바깥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따로 수면 마취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까지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뭐 아프거나 또는 뭐 힘들까봐 너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